안녕하세요. 로일러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전일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사상체육가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35,000포인트를 넘어와 있는 모습, 21선 지지 잘 받고 올라왔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오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대 증시 모두 21선에서 반등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상체육가 앞에서 경계감 보이면서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눈치 보기 작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이슈보다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의 확산으로 해서 고용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쪽이 강조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살짝 숙여지면서 인플레이션 유효하지만 이건 안정화되는 것인데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다. 연준의 목표는 고용이다. 그런데 고용이 아직 원하는 만큼은 아니다. 개선은 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아니다. 그러니 테이퍼링을 굳이 급하게 안 해도 된다. 하긴 한다. 급하게 안 해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주 큰 이슈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좋은 모습 보이면서 21선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21선 계속 최근에는 이제 이탈 후에 저항받으면서 쉬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서 다시 한번 확산세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제 수급 좋았던 부분은 이제 코스피 주식 6,600억 정도 매수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다 말씀드렸고 좋았던 건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4,000계약, 오늘 12,000계약 연속으로 이렇게 대규모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9,000계약 매수했으니 3일 연속 평균 내면은 10,000계약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만 지금 한 35,000계약 정도를 매수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다. 3일 동안 35,000계약. 그래서 추후에 어느 정도 환매가 나오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만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이제 콜옵션 매도가 쌓이는데 콜옵션 매도가 쌓이면은 상승이 좀 정체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옵션 매도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쌓인다. 그러면은 3,300 이 구간 못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매도 쌓아놓은 부분이 풀려서 그러니까 풀린다라는 거는 외국인 이 콜옵션 쪽이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거죠. 매수로 해서 매도 쌓아놓은 부분을 좀 일부분 해소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야지 3,300을 넘어서 안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대량 매도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콜옵션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보시면은 단기적인 부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3,300을 넘어서 가더라도 유지되느냐 아니면 다시 3,300 쪽으로 붙어서 쉬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거는 양호하다. 이 주식 매수는 이제 환율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50원 위쪽에 있으면은 좋지 않다. 1150원 이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1선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회복 시도는 나올 텐데 이 구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지되지 않고 1150원은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 1150원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21선 꺾이면서 21선 맞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은 가장 아름답다. 급락이 나면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급등이나 급락은 좋지 않습니다. 환율 동향은 천천히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러면은 완만하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세 그리면서 천천히 하락하는 게 가장 수출주에는 긍정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도 이제 코스닥에 발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쁠 게 기존에도 없었는데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잘 올라와줬고 휴식 구간 취하는 거다. 이 사이에 코스피가 저렇게 살아나주면은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쉬고 그리고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올라가죠. 이렇게 뭐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쉰다라고 하면은 서로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더 좋은 거다 말씀드렸는데 코스피가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코스닥 여전히 추세에 살아있고 잠시 쉬는 구간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1050포인트 넘어가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21선까지 넘어오면서 가능성은 높이고 있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좋아질 가능성 충분하다. 7월 중순 이후에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먼저 화끈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코스피가 따라가는 모습이다 보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중요한 위치다. 82,500원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1월에 고점 형성했을 때 이때 제가 정확하게 1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자, 이날 양봉으로 마감하지 않고 윗꼬리를 단 게 오히려 낫다.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는데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슈팅이 장중에만 나오고 윗꼬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렇게 8만원 깨고 쭉 흘러내리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8만원 정도까지 해서 9만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위쪽으로 올라오는 힘은 약했고 계속 8만원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날 이후로는 당분간 삼성전자 쉬니까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고 언제까지 말씀드렸느냐 82,500원 회복할 때까지는 뭐 최근에도 계속 이제 부정적인 의견 말씀드렸고 흘러내린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좀 돌아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어제 오늘 올라오면서 가장 기준이 되는 82,500원 회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수급 동향도 어제도 국내 증시 매수한 거 거의 금액이 거의 다 삼성전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상당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770만 주, 775만 주였다면 오늘도 거의 64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삼성전자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함께 매수하고 있다. 그동안 좀 고생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손절하시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부터 쓸어 담아서 이제 모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두 가지 이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CDBC 모의 실험에 합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선정이 됐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자회사가 선정됐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사용할 전망이다라고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같이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기존부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인 에스코를 통해서 CDBC 발행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뭐 기존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18만 5천 원 구간에서 회복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이정부 회장이 이제 뭐 재계에 복귀하게 되면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이 SDS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SDS는 좀 약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CDBC 같은 게 엮이면은 그래도 좀 낫겠죠. 19만 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20만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됐고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코나이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DBC 같은 경우에 드림 시큐리티 뭐 참여한다라고 진즉부터 밝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까지 합류한다라고 하니 옳다구나 하고 기회 잡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6,000원 돌파가 중요하고 코나이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알려져 있던 기업인데 21선, 60일선 이 구간을 오늘 넘어오면서 거래량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엮여 있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도 삼성전자가 합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금 휴식 구간을 취한 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기존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뭐 엔터 쪽에도 VFX 쪽으로도 좋고 메타버스 쪽에도 좋은 덱스터 오늘 다시 한번 멋진 모습 21선 조정받고 11,500원 넘어서 14,000원 부근까지 다음 저항 부근까지 14,000원이 다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근까지 오늘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들어갔다가 준상한가 수준 20%로 마감을 했습니다. 14,000원이 뭐 저항인데 돌파한다라면 14,000원을 지지선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자이언트 스텝도 이 신규 상장주라서 그동안 매매는 조금 꺼려집니다. 그래도 55,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뭐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상장한 지 6개월 정도 되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물량들, 이제 수급적으로 흔들리는 물량들, 공모 가격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이런 물량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슬금슬금 이제 기업의 가치와 이제 뭐 이런 그 최근에 있는 이제 이슈 이런 부분을 잘 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이면은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좋고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6개월 이내에도 이제 명확하지 않다. 6개월이 조금 지나면서 6개월 전후 되면서 혹은 6개월 지나면서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만한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는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21선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84,800원 부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와 함께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1선 정도는 회복을 보이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다. 한빛소프트랑 뭐 이외에 옵티시스나 뭐 엔텔스 같은 종목이 있고 한빛소프트나 이제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VR 쪽으로 해서 과거부터 뭐 누누이 이제 이슈를 받았던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뭐 M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게임주들이 이제 중국 규제 강화 때문에 조금 이제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과하게 인식됐다. 중국에서 게임은 정치적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게임은 마약이다라는 얘기가 오가고 기존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셧다운제가 발생되고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순수 게임 때문에 나왔다라기보다는 핑계 삼아서 중국은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확인시켜 드렸죠. 중국이 이렇게 밀린 이유는 이제 자국 기업들 단속하면서 이제 디디추신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압박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도 압박을 넣다 보니까 뭐 텐센트 같은 데서도 아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도를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뭐 보완하겠다라고 해서 텐센트는 바로 한 발 물러섰죠. 그런 것처럼 자국 기업 길들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컴투스라던가 이런 기업들, 뭐 웹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좀 과도하게 좀 밀려있는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반등 정도는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긴 했는데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이제 21선 정도 다시 한번 붙여주는 정도는 해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변동은 없었고 이런 작은 종목들 컴투스나 뭐 웹젠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랑 연계돼 있고 게임주까지 해서 연계돼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훑어드렸고요. 자, 셀트리온이 이제 그 리보엑산, mRNA 플랫폼 기반의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죠. 미국의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술력을 갖고 추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우리가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부 상승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미약품, 녹십자, ST팜을 비롯한 이제 나머지 기업들, 이 기업들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미약품보다는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조금 더 탄력적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사이언스만 강하게 올랐고 한미약품은 좀 약했다. 녹십자 같은 경우도 워낙 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강한 탄력보다는 이제 30만 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회복 시도를 하면서 붙여놓는 정도. 그래서 제일 좀 이제 매매 관점에서 좋은 종목은 동아그룹의 ST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T팜 같은 경우 원료역팜 쪽으로 이제 처음 상장할 때부터 이제 제가 과거부터 뭐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원료역팜 쪽으로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은 요 11만 원 회복하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까지 실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4만 원과 11만 원 사이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높고 중간 지점 정도 찾아서 12만 5천 원 1차 목표치 잡고 2차 목표치 14만 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들도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반등을 시작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HMM이 반등이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 올라오면서 이 정도까지는 안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로 치면은 이제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 정도 하시고 대신 3, 4분기 쪽에는 이제 해운업황 이제 쉴 것이냐? 아닙니다. 블랙 프라이드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은 파업 리스크랑 블랙 프라이드 기대감이랑 공존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하루에 가는 게 아니죠. 미리 물건을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선식품이 아닌 이상 미리미리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컨테이너 쪽은 대한해운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컨테이너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이 대한해운, 그리고 벌크선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쪽은 펜오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DI 지수 쪽은 펜오션, 컨테이너 지수는 대한해운,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게 HMM.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 기점으로 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 롯데케미칼이라던가 뭐 대한유화라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이 저점에 대한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4만 원을 회복해야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화학주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 자, SM 같은 경우 최근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엔터주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칼럼 기고해 드렸습니다. 내일도 예정되어 있는 게 뭐 게임 관련주에서 이제 저희 칼럼 이미 발송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요 사진 아래로 내려와서 요 따봉 표시 엄지손가락 하나 눌러주시고, 요거 하나 눌러주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눌러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가 링크까지 친절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SM에 관련된 소식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엔터주 날아오를까라고 하면서 SM 쪽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SM의 뭐 창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가 있다. 카카오랑 네이버랑 경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이버가 하이브하고 위버스 쪽으로 이제 옮겨 타면서 약간 소원해진 사이에 카카오가 이제 메인으로 올라섰고 여기에 CJ가 좀 참여하는 모양이다. CJ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CJ E&M 쪽하고 좀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 하이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적극적인 움직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도 얘기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랑 CJ 쪽 그리고 하이브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SM 그룹주들 뭐 여기서 키이스트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자, 인터파크 중국의 트립닷컴이 인수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 야놀자가 좀 적극적이었죠. 이 소프트뱅크 이 비전 펀드에서 2조 달러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총알을 장전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조금 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미적지근합니다. 이 세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 쪽으로 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가 뭐 돈으로 또 이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터파크 이제 매각에 대해서 뭐 2차전 정도가 돌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립닷컴의 인수전 참여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뭐 9,000원 어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살짝 올라와 있다. 이 음봉 사이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문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산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서전기전, 아니면은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휴식을 취하던 도중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반등의 실마리, 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SMR 쪽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원전을 수출하려면은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은 무슨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가 나오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대립각이 나오면은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또 한 번 될 수 있다.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뭐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제 선거 캠프를 차리면서 이슈가 된 것처럼 원전 쪽은 아마도 당분간 네거티브가 나오든 뭘 하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내가 당선되면 어떤 공약으로 가겠다라고는 에너지 정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관심 가져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교육 영상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상장 폐지 이 종목들 정리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매매 기간을 준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은. 근데 이때 상장 폐지 결정되는데 누가 이 종목을 삽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간은 사라고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은 여러 가지 심리로 매수를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도박 심리에 의한 투기적인 매매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혹은 우량한 기업의 경우 추후에 재상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물려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상장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 극소수겠죠, 그건 당연히. 있다라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매수했다가 그냥 물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매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투기적인 세력 때문에 괜히 같이 단기적으로 먹어보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낙스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